우리나라 전래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 어느 나라에서 젊은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서 말했죠. 어진 임금이 될 터이니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전해주시오. 임금님은 밤낮 없이 나라 일을 돌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임금님이 거울을 들여다보니 귀가 길쭉해졌지 뭐예요. 임금님은 너무 놀라 입이 쭉 벌어졌어요. 누가 알게 될까봐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귀는 날마다 쑥쑥 자랐어요. 임금님은 모자로 귀를 가려보았지만 자꾸 귀가 삐져나왔어요. 내 귀가 당나귀 귀만큼 커졌구나. 이제 모자도 맞지 않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임금님은 자나깨나 커다란 귀가 걱정이었어요. 임금님은 고민 끝에 모자장이를 불렀어요. 내 귀를 가릴 새 모자를 만들어 다오. 모자장이는 임금님의 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 수가! 내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임금님은 모자장이에게 단단히 일렀죠. 며칠 뒤 모자장이는 임금님에게 새 모자를 바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꾸 임금님 귀가 떠올랐어요. 아이고, 말하고 싶어 못 살겠네. 모자장이는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벌을 받을까봐 꾹 참았어요. 참다 못한 모자장이는 깊은 산속 대나무 숲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날부터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바람이 휙 불 때마다 대나무 이파리가 서로 부딪히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스스스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스스스스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게 무슨 소리지? 대나무 숲을 지나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순식간에 나라 안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자네 그 이야기 들었나?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군. 어휴, 듣고 말고요. 참 별일도 다 있죠? 소문은 점점 퍼지고 퍼져서 마침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당황한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당장 대나무들을 몽땅 베어라! 대나무를 모두 베어내자 이상한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얼마 뒤 대나무를 벤 자리에 한 농사꾼이 산수유 나무를 심었어요. 산수유 나무는 쑥쑥 자라 노란 꽃을 피웠죠. 그런데 바람이 불자 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그락사그락.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스스스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세상에 비밀은 없구나.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제 모두 나를 비웃겠지? 임금님은 방 안에 콕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나란 일도 돌보지 않고 신하들도 만나지 않았죠. 보다 못한 정승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전하,
왜 그리 괴로워하십니까? 임금님은 망설이다 모자를 벗었어요. 그런데 정승은 놀라지도 않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임금님의 귀는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인데 귀가 큰 것이 어찌 흉이 되겠습니까, 전하? 그날 밤 임금님은 궁궐대를 거닐며 생각했어요. 정승의 말이 맞아. 내가 임금답지 못했구나. 임금님은 그동안 안절부절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임금님은 당당히 귀를 내보이며 말했지요. 앞으로 나는 이 커다란 귀로 백성들의 말에 더욱더 귀 기울일 것이요. 그 뒤로 당나귀 귀 임금님은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소가 된 게으름뱅이. 강 건너 마을에 소문난 게으름뱅이가 살았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씻지도 않아서 온몸에 때가 꼬질꼬질했어요. 그저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했지요. 물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으름뱅이의 아내가 고생을 했지요.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밭도 갈고 논도 매야 했거든요. 하루는 아내가 밥상을 차려오니 게으름뱅이가 밥을 볼에 초독초독 얹지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히네요. 밥 먹으러 일어나기도 귀찮네. 요렇게 해두면 누워서도 밥을 먹을 수 있지. 아내는 한숨이 절로 났어요. 아유, 나가서 소에게 연물이라도 주시오. 아내 등살에 게으름뱅이가 외양간으로 갔어요. 소야, 너는 참 좋겠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다음에는 소로 태어나고 싶네.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소리를 꽥 질렀죠. 아이고, 소한테는 밭일이라도 시키지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화가 난 아내는 게으름뱅이의 엉덩이를 뻥 걷어차 버렸어요. 쫓겨난 게으름뱅이는 어슬렁거리며 뒷산에 올라갔어요.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이나 자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소의 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탈이 금방이라도 음매하고 울 것 같았죠. 게으름뱅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뭐에 쓰려고 탈을 만드시오? 이건 소원을 들어주는 탈이라오. 게으름뱅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게으름뱅이는 덥석 소의 탈을 집어 머리에 썼어요. 그러자 속이 울렁울렁 머리가 빙글빙글하더니 숨이 콱콱 막혀왔죠. 게으름뱅이가 놀라서 탈을 벗으려는데 글쎄 탈이 머리에 딱 붙어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버둥대는 게으름뱅이의 손이 뭉툭해지고 온몸에 누런 털이 삐죽삐죽 솟았어요. 그러더니 맙소사 진짜 소가 되어버렸네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마구 소리쳤어요. 어르신, 이거 좀 벗겨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하지만 게으름뱅이의 입에서는 음메, 음메. 소리만 나올 뿐이었어요.
내 소원대로 소가 되었으니 울지 말고 얼른 따라오너라. 이랴.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산을 내려갔어요. 할아버지는 북적북적한 장터로 갔어요. 한 농부가 다가와 소의 등허리를 툭툭 두드리며 이랬지요. 하하, 이놈 덩치가 커서 일 잘하게 생겼네요. 이 소가 탐나면 데려가게나. 내 공짜로 줌세. 마침 소를 사러 왔던 농부는 뛸 듯이 기뻐했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요. 대신 쉬지 말고 매일 일을 꼭 시키게. 그리고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어버리니 절대로 먹이지 말게나. 할아버지는 휘적휘적 가버리고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집으로 끌려갔어요. 다음 날 농부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소를 끌고 밭으로 갔어요. 오늘은 이 밭을 전부 갈아야 한다. 농부는 무거운 멍에와 쟁기까지 소에게 매달았어요. 게으름뱅이는 마구 발버둥을 쳤어요.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요. 게으름뱅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놈의 소가 하라는 일은 않고 왜 이리 시끄러워? 농부는 소의 등짝을 철썩 내리쳤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날랐어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하지만 잠깐이라도 쉬려고 하면 농부가 마구 때렸어요. 이 게으름뱅이 소! 어서 서둘러 어서! 이러다 해가 지고 말겠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추운 밤 외양간에 묶인 게으름뱅이는 몹시 슬펐어요.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배도 무척 고팠죠. 집에 가고 싶다. 둥근 달을 보니 아내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 나 대신 일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으름뱅이는 밤새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다음 날도 게으름뱅이는 새벽부터 돌밭을 갈았어요. 돌밭은 갈아도 갈아도 끝이 없었어요. 게으름뱅이는 커다란 돌에 발이 걸려서 몇 번이나 넘어졌죠. 이리야, 이리야, 더 빨리 움직여! 농부는 숨 돌릴 새도 없이 일을 시켰어요. 바로 그때 저만치 있는 무밭이 보였어요. 그래,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달려가 와작와작 물을 먹었어요. 아, 너 이놈 당장 나오지 못해? 깜짝 놀란 농부가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그 순간 갑자기 게으름뱅이의 몸에서 소의 가죽이 훌렁 벗겨지고 머리에서 소의 탈이 떨어져 나갔어요. 소가 사람이 됐다! 농부는 소스라치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게으름뱅이도 믿겨지지 않아서 자기 몸을 더듬었어요. 아,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이 되었어. 게으름뱅이는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갔어요. 여보, 내가 돌아왔어. 게으름뱅이는 울면서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도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아내도 반가워서 엉엉 울었어요. 앞으로는 당신 고생 안 시키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리다. 게으름뱅이는 아내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대요.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아주 난 사람이 되었어요.
논일 밭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이웃의 어려운 일도 앞장서서 도와줬대요. 이제 게으름뱅이는 소문난 부지런쟁이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반쪽이. 옛날에 적 한 마을에 자식 없는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정성껏 빌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꿈에 삼신할미가 나타났어요. 우물에 있는 잉어 3마리를 잡아먹으면 아들 셋을 낳을 것이요. 다음날 부인이 우물에 가보니 커다란 잉어 3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부인은 바가지를 내려 잉어를 모두 건져냈죠.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해요? 난데없이 고양이가 나타나 잉어 1마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얼른 쫓아갔지만 그새 반쪽을 먹어치워버렸네요. 부인은 할 수 없이 잉어 2마리하고 반을 먹었죠. 10달이 지나 부인은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중 막내가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다리도 하나, 코도 반쪽, 입도 반쪽인 반쪽이더래요. 생김새는 여러 아이들과 달랐지만 반쪽이는 똑똑하고 기운 센 아이로 잘 자랐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첫째와 둘째가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반쪽이도 형들을 따라 나섰죠. 이 너랑 다니면 창피해. 형들은 졸졸 따라오는 반쪽이를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고 가버렸어요. 반쪽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불끈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쑥 뽑혔죠. 반쪽이는 나무를 짊어진 채 콩콩 형들을 쫓아갔어요. 형님들, 같이 가요. 이그 저놈이 또 쫓아오네. 형들은 반쪽이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번에는 반쪽이를 바위에 칭칭 묶어두고 갔죠. 반쪽이는 이를 꽉 물고 얼굴이 벌개지도록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무거운 바위가 훌쩍 들렸죠. 반쪽이는 바위를 짊어진 채 다시 형들을 쫓아갔어요. 형님! 형님! 반쪽이가 또 쫓아오자 형들은 반쪽이를 동아줄로 칭칭 감았어요. 이번에는 절대 못 쫓아올걸? 형들은 무서운 호랑이 굴 앞에 반쪽이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가버렸어요. 어느새 호랑이들이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와 반쪽이를 빙 에워쌌죠. 호랑이들이 입을 쪽 벌리고 달려들자 반쪽이는 동아줄을 툭 끊어내고 하늘을 높이 뛰어올랐어요. 이야! 한 발로 호랑이의 등짝을 내리찍고 또 한 손으로는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 던졌죠. 단단한 머리로는 호랑이의 얼굴을 후려치고 눈 깜짝할 사이 호랑이들은 모두 쓰러지고 말았대요.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잔뜩 지고 길을 걸었어요. 지나가던 부잣집 영감이 그 가죽을 보고 욕심이 왈칵 났죠. 이복의 젊은이 나랑 내기하려나? 예? 내기요? 자네가 내 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내 딸과 혼인을 시켜주겠네. 대신 실패하면 호랑이 가죽을 몽땅 나한테 넘기게. 그러자 반쪽이는 넙죽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날 밤 영감은 식구들을 불러 모아
집안 곳곳을 잘 지키라고 일렀어요. 허허, 쟤까진 놈이 어찌 내 딸을 데려가겠어. 이제 호랑이 가족은 모두 내 거야. 그런데 밤을 꼴딱 새워도 반쪽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용감한 식구들을 집안 곳곳에 세워두었죠. 하지만 반쪽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쪽이는 사흘째가 되어서야 영감 집으로 향했어요. 영감네 식구들은 쿨쿨 자고 있었어요. 이틀 밤을 꼬박 새웠으니 졸음을 참을 수가 있어야죠. 반쪽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머슴들의 상투를 한데 묶었어요. 아들한테는 커다란 소뚜껑을 씌워두고 며느리 입에는 피리를 물려 놓았어요. 영감 수염에는 기름을 바르고 마누라 소매자락에는 자갈을 잔뜩 채워넣었답니다. 반쪽이는 슬그머니 딸의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콜콜 잠든 딸에게 벼룩을 한 줌 뿌렸어요. 딸은 머리를 슬슬 긁더니 온몸을 박박 긁어댔죠. 아이고 가려워라. 아이고 나 죽네. 딸이 정신없이 방에서 뛰쳐나오자 반쪽이는 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소리쳤어요. 반쪽이가 따님을 데려갑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깜짝 놀랐겠어요. 영감이 불을 켜고 부싯돌을 탁탁 치다가 기름 바른 수염에 불이 붙고 말았네요. 아이고 영감, 이를 어째요? 마누라가 불을 끄려고 손을 내젓자 소매자락에 든 자갈이 영감의 턱을 탁탁 때렸어요. 솥뚜껑을 뒤집어 쓴 아들은 하늘이 무너졌다고 소리치고 며느리는 피리만 삑삑 불어댔죠. 머슴들은 내 상투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지 뭐예요. 부잣집 영감은 약속대로 반쪽이와 딸을 혼인시켰어요. 호랑이와 가죽을 얻으려다 혼쭐이 나긴 했지만 지혜로운 반쪽이가 퍽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색시도 착하고 똑똑한 반쪽이가 내심 좋았어요. 반쪽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뒤로 반쪽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에는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반쪽이를 본 사람이 있대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반쪽이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 건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엄마와 어린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산 너머 부잣집에서 일하고 광주리에 가득 만난 떡을 얻었어요. 아유, 얘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른 가서 먹여야지. 엄마는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려면 10고개나 넘어야 했죠. 엄마가 첫 번째 고개를 넘어가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바들바들 떨면서 떡을 주었어요. 다음 고개에서도 그 다음 고개에서도 호랑이는 자꾸만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호랑이에게 떡을 주었죠. 드디어 마지막 고개를 넘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지만 광주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울면서 싹싹 빌었지만 호랑이는 엄마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엄마 옷을 입고 어슬렁어슬렁 오누이의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라. 호랑이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오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죠. 이상하다. 우리 엄마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찬바람에 목이 쉬어서 그렇지. 호랑이는 콜록콜록 헛기침을 했어요. 그럼 손을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앞발을 불쑥 들이밀었어요. 우리 엄마 손은 보들보들한데? 하루 종일 일하느라 손이 터서 그렇지. 장난 그만하고 빨리 문 열어라. 호랑이가 나무라듯 말했어요. 오누이는 덜컥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오는 엄마 치맛자락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꿈틀대는 거예요. 호랑이다! 오누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빠는 얼른 꾀를 냈어요. 엄마! 똥 마려워요. 뒷간에 다녀올게요. 오빠의 말에 호랑이가 얼굴을 확 찌푸렸어요. 그냥 방에서 누워라. 냄새 나잖아요. 누가 밟으면 어쩌려고요. 에이, 그럼 얼른 갔다 오너라. 호랑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빠는 동생을 데리고 우물가로 냅다 뛰었어요. 그리고 우물 옆 나무 위로 올라갔죠. 이놈들이 뒷간에서 빠졌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누이가 오지 않자 호랑이는 밖으로 나왔어요. 이리저리 찾다가 우물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오누이가 있지 뭐예요. 여놈들 우물 속에 숨었구나. 조리로 건져줄까? 바가지로 건져줄까? 호랑이가 하는 꼴이 우스워 동생이 깔깔대며 소리쳤어요. 저런 바보, 그건 물에 비친 그림자인데. 호랑이는 그제야 나무 위를 쳐다봤어요. 아니,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간 거냐? 오빠는 재빨리 둘러댔어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죠? 호랑이는 내 발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나무를 탔어요. 주르르 쿵, 주르르 쿵. 호랑이가 미끄러져 자꾸 엉덩방아를 찢자 동생은 또 깔깔 웃음보가 터졌어요. 저런 바보,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호랑이는 냉큼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쭉! 한 번 찍고 한 발, 쭉! 또 한 번 찍고 또 한 발. 어느덧 오누이의 발 아래까지 바짝 다가왔죠. 오누이는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빌었지요. 하느님, 하느님, 저희를 살리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늘에서 스르르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꼭 붙잡았어요. 동아줄은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죠. 아흥, 다 잡은 걸 놓쳤네. 호랑이는 약이 바짝 올랐어요. 호랑이는 얼른 오누이를 따라 외쳤어요. 하느님, 하느님, 저를 살리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또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도 덥석 동아줄을 잡았어요. 동아줄은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죠. 호랑이는 금세 오누이를 따라잡았어요. 바로 그때 동아줄이 툭 끊어져 버렸어요.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헌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아,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뚝 떨어졌어요. 호랑이가 흘린 피에 수수밭이 붉게 물들었죠. 오누이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 해님 달님이 되었답니다. 동생은 해님이 되어 온 세상을 환히 밝혔고요. 오빠는 달님이 되어 밤길을 은은히 비추었죠. 참, 원래는 오빠가 해님, 동생이 달님이었는데 동생이 밤을 무서워해서 오빠가 바꿔준 거래요. 우리나라 전래 동화 공쥐 밭쥐.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가 살았어요. 콩쥐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랑 단둘이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공쥐야, 인사드려라. 새 어머니시다. 새 어머니는 팥쥐라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새 어머니는 팥쥐만 예뻐하고 콩쥐에게는 하루 종일 힘든 일만 시켰어요. 아이, 얘 콩쥐야, 저 건너 돌밭은 다 맸니? 얘 콩쥐야, 요 걸레가 새하얘질 때까지 다시 빨아라. 마음씨 착한 콩쥐는 새어머니가 뭐라든 고분고분 잘 따랐어요. 그래도 꾹꾹 참은 눈물이 자꾸만 흘러나왔죠. 하루는 새 어머니와 팥쥐가 잔뜩 꾸미고서 콩쥐에게 이러는 거예요. 새로 오신 원님이 잔치를 연다는구나. 나랑 팥쥐는 잔치집에 다녀오마. 어머니,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자 새어머니 눈초리가 사납게 올라갔어요. 물독을 그득그득 채워놓고 멍석에 널린 벼를 말끔히 찧어놓고 배 아웃필도 다 짜거든. 그때 오너라. 공쥐는 팔을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랐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어도 물독이 차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 바닥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콩쥐가 한숨을 쉬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오기적 다가왔어요. 공쥐 아가씨, 내가 물이 새는 구멍을 막아드릴게요. 공쥐는 두꺼비 덕분에 금세 물독을 채웠어요. 이제 벼를 찔 차례예요. 그런데 암만 절구질을 해도 벼가 줄지 않았어요. 이 많은 벼를 어떻게 다 찢지? 공쥐가 울상을 치는데 참새떼가 우르르 날아왔어요. 콩쥐 아가씨,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참새들은 벼를 콕콕 쪼아 껍질을 다 벗겨주었어요. 배 아웃피를 언제 다 짠담? 공쥐가 배를 짜려고 보니 눈앞이 막막하지 뭐예요. 이러다가 잔치가 끝나버리겠네. 그때 하늘에서 소녀님이 내려왔어요. 내가 배를 다 짜줄게. 너는 잔치집에 가려무나 공쥐야. 선녀님은 고운 비단옷과 꽃신까지 주셨어요. 공쥐는 곱게 차려입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공쥐를 본 새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죠.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 게냐? 시키신 일은 다 마치고 왔어요. 뭐라고? 아니, 그런데 그 비단옷이랑 꽃신은 다 뭐냐? 어디서 훔친 게 분명해요. 바른 대로 되지 못해? 새어머니와 팥쥐는 막무가내로 콩쥐를 다그쳤죠.
콩쥐는 울음을 터뜨리며 잔치집을 뛰쳐나갔어요. 정신없이 달리다가 그만 꽃신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몰랐답니다. 다음 날 원님이 개울가를 거닐다가 꽃신 한 짝을 봤어요. 참 예쁘구나. 누구 것일까? 원님은 꽃신 주인을 찾아 나섰어요. 마을 집집을 돌다가 콩쥐네 집에 이르렀죠. 당연히 꽃신은 콩쥐의 발에 딱 맞았어요. 콩쥐는 잘 간직해 둔 나머지 한 짝도 꺼내 신었죠. 아가씨의 꽃신이었군요. 콩쥐를 본 원님은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원님은 콩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이고, 배 아파라. 이걸 그냥 둬? 콩쥐가 원님의 색시라니 새어머니는 심술이 끓어올랐어요. 한참을 벼르던 새어머니는 드디어 팥쥐와 함께 콩쥐를 찾아갔어요. 콩쥐야, 문 열어라. 내가 좋아하는 팥죽 써왔다. 두 사람은 문을 여는 콩쥐를 붙잡아 연못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고는 불 속으로 와락 밀어버렸답니다. 새어머니는 팥쥐한테 콩쥐 옷을 입혔어요. 팥쥐야, 이제 내가 원님 색시 노릇을 해야 한다. 집에 돌아온 원님은 팥쥐에게 물었어요. 부인, 얼굴이 왜 그리 통통해졌어? 몸이 아파 부어서 그래요. 팥쥐는 얼렁뚱땅 받아넘겼죠. 아니, 목소리는 왜 그리 걸걸해졌어? 아인들 야단치느라고 일이 되었죠. 원님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그러려니 했어요. 다음 날 원님이 연못가를 거니는데 은은한 연꽃 향기가 발길을 붙잡았어요. 연꽃이 참 아름답구나. 원님은 연꽃을 꺾어다 꽃병에 꽂아두었죠. 그런데 이 연꽃이 팥쥐만 나타나면 쭉 뻗어나와 팥쥐 머리카락을 쥐어뜯지 뭐예요? 이흐! 이런 요상할 꼰출 봤나? 팥쥐는 시뻘건 아궁이에 연꽃을 휙 던져버렸어요. 며칠 뒤 옆집 할머니가 불씨를 얻으러 왔어요. 아궁이의 잿더미를 살며보던 할머니는 깜짝 놀랐죠. 아이고 머니나, 예쁜 구슬이 여기 왜 있나? 할머니는 구슬을 가져와 장록 속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누가 자꾸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설마설마하며 장록 문을 열어보니 글쎄 그 안에 콩쥐가 앉아있지 않겠어요? 할머니, 원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콩쥐의 말을 듣고 원님을 모셔왔어요.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왔는데 원님이 보니 젓가락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거예요. 젓가락이 짝짝이가 아니요. 그때 콩쥐가 스르르 나타났어요. 젓가락 짝이 다른 건 알아보시면서 어찌하여 자기 짝이 바뀐 건 모르십니까? 그제야 원님은 부인이 바뀐 걸 깨달았어요. 원님은 새어머니와 팥쥐를 불러들여 혼쭐을 내고는 멀리 쫓아버렸어요. 콩쥐와 원님은 손을 꼭 잡고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꼭꼭 약속했어요. 그 뒤로 콩쥐와 원님은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3년 고개. 저기 산봉우리 사이에 고개가 하나 보이죠? 사람들은 저 고개를
삼년고개라고 불렀대요. 삼년고개를 넘을 때는 조심조심 걸어야 해요. 왜냐고요?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삼년고개 아래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지요. 할아버지는 100살이 될 때까지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무거운 돌절구를 틀었다 놨다 하며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도 골고루 챙겨 드셨죠. 하루는 할아버지가 곤놈마을에 갔다가 삼년고개를 넘어오게 되었어요. 몸에 좋다는 약초를 구해오던 참이었죠. 이게 바로 먹으면 100년을 산다는 백년초라지. 나도 매일매일 먹고 꼭 100살까지 살아야지. 할아버지는 약초를 꼭 안고 싱글벙글 웃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나무 짐을 잔뜩 진 이웃집 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반갑게 웃으며 약초를 자랑하려고 했죠.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토끼가 펄쩍 뛰어갔어요.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약초를 떨어뜨릴 뻔했죠. 내 백년초! 그러다 쿵! 할아버지는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도리가 할아버지를 일으키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 오래 살기는 다 틀렸어. 아이고. 그러더니 철포덕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어요.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내가 삼년고개에서 넘어졌다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요. 할머니도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주 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죠. 며칠을 끙끙 앓던 할아버지는 결국 몸져 눕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별별 맛있는 음식을 해와도 먹지 않았어요. 온갖 좋은 약을 구해와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 필요 없네. 다 필요 없어. 3년만 지나면 죽을 텐데 밥은 먹어 무엇하고 약은 먹어 무엇하나. 동네 사람들도 모이기만 하면 할아버지 걱정을 했어요. 에이구, 어쩌다 삼년고개에서 넘어지셨을까요? 저렇게 밥을 안 드시다가는 3년은커녕 석 달도 못 사시겠어요. 도리는 할아버지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다음 날 도리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가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자리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물으셨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3년고개에서 한 번 더 넘어지시는 거예요. 뭐야 이 끼놈. 화만 내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3년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2번 넘어지면 6년을 살겠네요.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고. 그런가? 도리는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10번 넘어지면 30년이고 20번 넘어지면 60년 옳카니.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더니 3년 고개로 달려갔어요. 나 넘어진다. 할아버지는 3년 고개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어요. 그리고 일부러 넘어지기 시작했죠. 이리 과당 저리 쿠당 앞으로 철퍼덕 뒤로 벌러덩. 할아버지는 마음껏 넘어졌죠. 3년이요 6년이요 9년이요. 도리는 할아버지가 넘어질 때마다 신나게 외쳤어요. 할아버지, 이러다 정말 100살까지 사시겠어요. 때마침 3년 고개를 넘던 연말 박영감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요?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죠. 사실 이 고개는 넘어질수록 오래 사는 고개라오. 그게 정말이요? 박영감은 입을 똑 벌렸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졌어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앞다투어 3년 고개로 몰려왔죠. 아이고, 난 딱 3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감나무집 할머니가 대굴대굴 굴르면서 말했어요. 나는 우리 손자 장가갈 때까지 살 테요. 돌담집 할아버지도 대굴대굴 굴렀어요. 3년 고개에는 구당 과당 하하하 소리가 매일 끊이지 않았대요. 그리하여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던 3년 고개는 넘어질 때마다 3년씩 더 사는 3년 고개가 되었답니다.